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itva so satova assa sati. 호흡을 하면은 어렴풋이 잠깐 하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겁이 나니까 왜 겁이 날까요? 호흡 수련을 했다가 가슴, 머리까지 이제 그런 잘못하셨나 보네. 주화기만 쓰는 걸 예. 하다 보니까 이거 호흡을 의식 안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 습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 길이 나서. 요즘은 거의 이제 그게 좋아요.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호흡으로 이렇게 잠을 자거나 간혹가다 아나파나로 이렇게 명상할 때 조금이라도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하기가 겁나요. 또 그전에 같이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할까 봐. 지금 여기 방법으로 호흡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그래요? 방법으로 호흡을 제가 시도도 안 해봤고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호흡에 집중했잖아요. 호흡을 관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냥 바라본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호흡을 단지 그냥 드러나고 나가든 어쨌거나 호흡에 집중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대상에 관찰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대상을 관찰한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와 인마에 안 빠져요. 사마디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른 사띠가 어떻게 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해는 되죠. 보는 줄 아는 게 이게 사띠구나라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라도 어떻게 달고는 가시되 정말 이해되려면 그게 정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야만이 그렇구나라고 알아요. 정말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보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이 부분은 경험이 없으면 저게 뭔 소리여? 라고 할 거예요. 경험 있으신 분은 그건 뭐 나는 아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없으면 당최 뭔 소리인지 몰라요. 경험이 없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어쨌거나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야 돼요. 그게 경험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사띠를 그냥 보는, 내가 좀 보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쉬워요. 수월하게 돼요. 네. 그때 보고 드리고, 그다음 그 이후의 경과는 그 이전에 보고 드리는 거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아는 것이 점점 더 뒤로 가고 뒤에서 아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서 그 형태로 뒤에서 아는을 기본으로 해서 수행을 했었어요. 수행을 하는데 이제 정해놓고 하지 않으려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 점검하고 사띠가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거를 고집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전되면서 달라지는 형태는 사띠가 잘 이어지는 방식으로서 달라지는 형태는 이쪽이 계속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아지는 요거 하나와 그다음 제가 관심이 생각이 일어날 때와 그 다음에 불편함이 일어날 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요. 이거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불편함이 일어날 때는 이거를 좀 잡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좀 잡고 보는데 이렇게 사띠가 이어지는 형태로 바로 알아지는 것 외에 저한테 조금 두드러진 차이는 이 앞쪽에서 알아지는 것들이 앞쪽으로 다 몰리는데 이 부분이 제가 관찰을 하려고 할 때는 이쪽으로 와요.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이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불편함이 일어날 때 마찬가지 좀 이렇게 통증이나 지루하네, 피곤하네, 아프네 이런 것들 안고 싶네 라는 부분이 일어나면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알면은 아는 거의 현상은 이제 멈추거나 사라져요. 아는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아는 게 대상이 돼서 사라진다. 이 부분은 명료해요. 자동적으로 아는 쪽으로 그냥 옵니다. 이쪽이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요거는 인이 박혀서 바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 경우에는 가볍긴 한데 가볍고 그 다음 이렇게 형태로 계속 알아지는 형태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게 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긴 하는데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어제는 인터뷰 법문할 때와 그다음 단마 토크할 때 제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어지기도 하면서 그다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관념이 들어가는 형태의 말을 하면서도 다 알아지는 거예요. 소리.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더 또 나아가지네. 이렇게 하고 좀 피곤한 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알고 하니까 더 깨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너무 좋았어요. 되게 길었는데도. 근데 오늘은 동일한 형태인데 이게 약간 짜증이나 피곤함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도 이게 이런 걸 조금 더 안다고 해도 이게 계속 이 형태로 순일하게 가지 않는구나. 이 부분을 제가 오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마음가짐 점검은 항상 하고요. 평온한지, 그 다음에 제가 도사가 나는 상태로 보는지 아닌지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는 마음을 좀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뒤로 계속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려놨고요. 지금 형태에서는 계속 알고 알아지는 형태대로 이어지는 이것이 지금 가장 저한테는 적절한 단계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지금 더 되어지고 있죠. 아는 마음 전체 상태에서 보는 줄 아는 게 좋아요. 아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큰 관심도 관심 안 가요. 없어요. 예, 이미 큰 그거는 관심도 안 가요. 판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작용하는 쪽에 더 관심이 가는데 작용하는 쪽이 좀 다르더라고요. 날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왜 또 짜증도 내고 어제같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봤어요. 오케이. 원인은 뭐던가요? 제가 일단 보는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려 갔고요. 그러니까 대상 쪽으로 가서 그거는 바로 돌리는 줄을 아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불편함이 있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 알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일정 수준치가 딱 되고 나면 요건 돼야 돼 라는 형태가 제 가장 큰 장애였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알면서 이제 또 안으로 돌리면서 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수행이 좀 한 2, 3일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리고 쭉 안 가요. 왜 되다가 뚝 떨어지겠어요?
요걸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 생각이 이미 들어가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단순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되려 그러면 단순함에서 시작했을 때 요 상태가 돼요. 근데 요 상태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 이게 좋은데라는 그 생각 들어오자마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요 기준을 요렇게 세웠구나.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 때문에 더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알아차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대하는 거는 이제 없어지겠죠. 이 상태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을 어제의 그 상태를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어느 순간 또 축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 그 부분이 제가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하자. 이 부분이 조금 습이 들어서 마음가짐 점검하고 사띠가 이어진다. 요것만 포인트로 두니까 제가 항상 기대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조금 빨리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현재 제가 수행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와 작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또 추가로 여쭤보고 코칭을 받았던 부분이 제가 업무를 하면서 사띠의 이어짐에 대해서 그건 1년 넘게 제가 코칭을 받아왔던 거지만 그때 말씀 주셔서 제가 점검을 한 번 더 해봤어요.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고 번뇌가 없는 거는 또 맞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또 개운하고 별로 피곤하지 않고 했는데 아는 게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제가 그때 대답을 정확히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은 계속하니까 오늘도 업무 하다가 왔고 끝나면 이제 또 좀 할 건데 재택의 형태로 하고 있어서 항상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알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은 또 조금 더 달라진 건 그러니까 이런 게 경책이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의 얘기가. 명확하게 알아지면서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지면서 할 때의 그 기준점이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그 다음 관념을 들여서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알아질 때 알아지느냐, 다른 것들이 동시에 알아지느냐, 이게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그 다른 것들이 알아지면 알아차림이 명료하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가볍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알아지나? 이전에는 내가 치고 그다음 내용을 보고 알고 하는 좀 약간 이론적인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냥 알아지고 있나?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다른 부분 알아지듯이 이거 할 때도 알아지고 있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명료해요. 그리고 그거의 비율은 반 이상은 그렇게 돼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고 한 반 이상은 그 정도의 다른 부분도 알아차려지면서 일하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명료하진 않지만 이전에 했던 거는 어디 가진 않더라고요. 요 정도로 해서 지금은 그 기준점이 이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알아지고 있나? 요 정도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실 때 어쨌거나 다른 대상이 알아질 때가 더 깨어있음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좀 더 흐릿해져서 오나요? 다른 대상이 같이 알아질 때가 조금 더 가볍다? 가볍다. 원인은 뭘까요? 집중이 덜하다?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점. 업무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알아차림이 있어요. 어떻게? 떨어져. 오케이.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간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뒤로 간다라는 거는 더 넓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저를 피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이나 이런 거를 관찰할 때
그렇게 몰입하면서 피곤하게 하는 부분에 어떤 몸의 증상이나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집중이나 집착이나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벌어져요. 뒤로 가야만이 그렇게 돼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뒤쪽으로 가야 돼요. 뒤의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 대상을 동시에 알아차림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더 깨어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는 거에 집중을 했었고, 그다음 듣거나 이렇게 관념이 들어가는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걸 포기했었고 이런데 이거를 계속 마음가짐 점검하고 사띠가 이어지게 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면서 지금 제가 하면서 관념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알아지는 부분의 힘이, 보는 힘이 좋아지니까 이게 업무할 때도 원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전체적으로 더 알아지고 그러면서 보는 마음의 작용을 알면서도 아는 건 또 알고 법문으로 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더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수행이 저는 사띠는 정말 사띠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 저는 이제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열반에 든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없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멋진 일이라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사띠를 할 줄 아는 거, 저는 현재는 정말 멋진 일이다. 제가 뭐 요 정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거보다 더한 건 없겠죠. 굳이 뭐 말하면 입만 아프지 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알아차림하는 거. 지혜가 나서 고멸로 가버리면 그것보다 더 수승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키는 결국 알아차림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는 줄 아는 게 지금 확연히 되고는 계신데 스스로 지켜보는 마음이구나라고 어떻게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아니면 아직 그건? 뚜렷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서 만들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끔씩 이제 그냥 앞쪽에서 일어나는 거를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구분 없이 일어나는 거를 지켜본다. 일어남과 지켜봄. 이 형태의 부분들이 가끔씩 있지만 그거는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일어나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이 지켜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대상에 이렇게 크게 관여 안 하니까는 지켜본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켜보기만 해요. 그런 시점에는. 그런 시점이죠. 예. 근데 지켜보는 마음 앞에 어떻게나 아는 마음이나 보는 마음은 이런 건 아직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있을 때는 결국 지켜보는 마음은 아직 없고 있을 때는 뚜렷하지 않아요. 제가 체험으로 하면서 인터뷰했던 이전에 인터뷰할 때 사물과 그 다음에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같이 보일 때는 있었어요. 그거는 구분된 형태로 그렇게 됐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럼 대상과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을 얘를 보고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법문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예. 본인 스스로 요거네 별거 아니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줄 알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은 있어요. 네. 더군다나 확연하게 이렇게 구별이 됐다라면 있어요. 한번 그 상태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러면 뒤쪽에 요게 지켜보는 마음이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직 스스로 느껴야지 일부러 찾지는 마세요. 그런 게 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법문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만들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뒤로 가던 것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쪽으로 봤더니 지금 얘기 드린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띠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없더라도 단지 대상을 지켜보고 있네라는 이렇게 두 가지 포맷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아는 게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확연해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면 이런 포맷이 이제 필요 없어져요. 그냥 대상을 관찰하고 있으면 이미 관찰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할 것 같고 그게 뚜렷하게 되지는 않아서 뭐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에 끌려가느냐, 대상에 안 끌려가느냐. 그렇게 한번 주의를 한번 중점을 둬 보세요. 좋습니다. 시간 동안 이 생각들이 아예 없이 알아차림만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일어나야 돼. 아니면 뭔가 뭐 계속해서 관찰만 해야 돼. 생각이 안 일어나야 돼. 이건 잘못됐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아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통증이 안 일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난 줄 아는 게 수행이에요. 탐심이 없는 게 좋은 거겠어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겠어요?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아는 게 수행이라니까요. 뭐든 일어나는 것. 깨어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말 이해가 될 때 탐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일어나거나 말거나 얘는 상관이 없어요. 안 끌려가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이라고 해서 이게 싹 사라져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상관을 안 해요. 그게 실체가 있으면 무조건 안 일어나야 돼요. 대상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이놈의 몸뚱이가 없어질 때까지 고통에 살아야 돼요.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쨌거나 살아생전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결국 열반에서 사시다가 결국 빠르니빠나 무여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고집멸도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고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인데 고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고멸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까요? 네? 자, 이거 또 재미난 수수께끼. 네? 고성제를 먼저 이해해요? 고멸. 그래요. 성제가 25%잖아요. 하나 찍어요. 자, 고성제, 고의 원인이 되는 집성, 고집성제, 고의 멸에는 그 고멸성제, 그 다음에 고의 멸을 원인이 되는 고멸도성제인데 이 넷 중에 어떤 게 딱? 집성제. 2번. 오, 예. 또 3번. 고멸성제. 1번. 고성제. 야. 아니, 먼저, 어떤 게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고집멸도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번. 집성제. 1번. 고성제. 아니, 안 되겠어. 자, 잠깐. 1번. 고성제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한, 5분, 6분. 오유. 자, 2번. 집성제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2분. 자, 3번. 고멸성제를 3분. 자, 그 다음에 4번. 도성제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3번. 한 분 늘었네. 정답은 3번이 먼저 이해되어져야 돼요. 어제 말씀해주세요. 누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 자, 이게 고성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법문으로서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밖에 안 돼요.
먼저 이해되는 부분은 결국 열반, 멸성제가 결국 열반인데 열반을 이해해야만이 이게 고구나라고 알아요. 그랬을 때 이 고의 원인이 이거구나라고 알아요. 그러면 고멸성제가 있으려면 반드시 8 정도의 원인이 있어야만이 고멸이 돼요. 이 부분 이해가 돼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이게 고구나라고 하신 거지. 자, 이게 고니까 내가 이걸 뭘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교학적으로는 고지멸도라고 하지만 자, 이게 고야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이게 고구나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고구라고 그냥 일러주는 거지. 멸성제가 먼저 돼야만이 아이고야 이게 다 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멸생제는 고가 멸한다. 이게 참 이게 교학적으로 가면 조금 거시기해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 정의부터 합시다. 왜 고라고 하셨어요? 너무 깊은데. 자, 정의가 8가지로 돼 있어요. 생로병사가 고예요. 그죠? 태어나니까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어요. 생은 요 4개를 다 포함시켜야 돼요. 4개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예요. 그 다음에 원수진사랑,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되는 게 그게 또 괴로움이에요. 두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만족이에요. 인간은 어쨌거나 이 태생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다 하는 순간 또 다른 불만족이 생겨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네, 오치원이에요. 오온의 집착 무더기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오온의 집착 무더기는 뭐예요? 집성제예요. 집, 모을 집. 번역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참 좋아요. 오온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해요. 가래. 그럼 가래의 원인은 뭐예요? 무명.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고멸성제가 고가 멸하는 거예요? 고의 원인이 되는 집이 멸하는 거예요? 집이 멸하는 거예요. 고는 본래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치적으로 이제 표현상 생로병사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니 삶과 죽음도 없더라라고 아는 게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니. 근데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멸성제인데 엄밀히 말하면 고의 원인이 이게 무명이 멸하는 거지. 그래서 고멸은 탐진치의 멸이 고멸이에요. 탐진치의 멸이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게 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지만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간적에서는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고멸이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인은 뭐예요? 8 정도 도성제가 이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멸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고지멸도가 아니라 그러면 도멸. 그 순서는 제가 어떻게 못 봤고요. 결과적으로 원인 결과를 줄여놓은 거, 또 줄이면 원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가 없다라고 하면 고멸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8 정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나는 괴로움은 고는 있지만 나는 집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고라는 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고는 본래 실체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을 해놓은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대승 그러한 어떤 어록이나 이런 게 그래서 파워, 이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어떻게 저걸 저렇게 풀어낼까라는 굉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말잖아요. 막 색적 시공, 색이 공이라 했다가 공이 색이라고 했다가 막 없다가 희한한 말을 다 해놨잖아요. 결국 이 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그나마 언어적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풀어낸 거. 부처님 본문이 그럼 다 틀렸느냐? 안 되죠. 그러면 그걸 도구로 써야 돼요. 도구로 쓰고 나서 이게 뗏목을 타고 어쨌거나 적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뗏목이야, 뗏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뗏목도 안 타보고 이제 구경도 못 해보고 뗏목 버려가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용하세요. 도구로 쓰시고 그러면은 뗏목에서 도착했으니까 내리겠어요. 어떻게 내리고 본게 그거가 피 아니겠어요.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겁나서 내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만이 내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야만이. 이 또한 아까 말씀한 전부 다 정말 생각이구나라고 확연하게 와닿아야 돼. 확연하게.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도구로 쓰셔야 돼요. 도구로. 중요한 건 어쨌거나 멸을 먼저 알아야만이 돌아보니까 야 이게 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서 아는 거지 어떤 부처님께서 정해놨으니까 아는 거지 정말 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멸을 보면 본래 고는 없었다라고 알아야 돼요. 고의 원인은 결국 집인데 집의 원인은 가래고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에요. 무명이 멸하는 거예요. 무명이.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어쨌거나 깨달은 사람들은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은 깨달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막 탐심도 있을 거고 진심도 보여요. 근데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별개.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다 막 성인군자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성정화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적으로 어쨌거나 뭔가를 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탐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월등히 높아요. 습에 의해서 어쨌거나 탐진이 일어나는 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서 내려놓으면 수월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인욕으로 내려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탐진치가 모두 멸했을 때가 아라한이. 그 전까지는 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그러니까 수다원부터 사다함, 아나함, 아나감이 아라한까지가 결국 그 정이 내려진 거 보면 결국 탐진치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탐진치.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아무리 이빠사나 수성한 지혜라 온 우주의 어떠한 모든 지혜를 다 안다고 해도 그건 범부예요. 범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어떤 추앙은 받겠죠. 추앙은 받아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에 있어서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때, 뭐 이렇게 버리겠어요. 거기에 속지 않을 때,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탐진치하고 오로지 싸우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내려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생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막 탐심도 없어 보이고 진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주위에 거의 없겠지만 어쨌거나 보이긴 보여요. 태생적으로. 이런 분들이 한번 뭔가 깨달았어요? 그럼 알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미 그렇게 성향이 그래요.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인간 말종이요. 그래도 뭐 원인이 있어서 뭐 깨달았어. 근데 그 습이 있기 때문에 막 갖고 와 이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하면서 막 술 마시고 그런 분들은 아직 감성 정화가 덜 되는 그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다원에서 멈추죠.